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지금 오후 3시 8분입니다. 자, 이 종목들, 오늘은 이 주제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MSCI의 5월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예상 후보군, 요걸 좀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한번 생각 중이에요.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되고요. 뭐 어떤 궁금증 사항,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이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 이것도 한번 이제 댓글로 남겨보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했죠. 지금 구독자가 벌써 7,000명 가까이, 네, 벌써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증가가 됐네요. 자, 일단은 뭐 탐방을 통해서 종목을 하나 일러드릴 건데, 뭐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힘을 내라, 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관심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죠. 거의 뭐 99%다 맞추고 있죠. 음,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심 종목도 한번 쏙 보세요. 그 전에 있었던 종목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자, 이걸 볼게요. 자, 일단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엔캠, 그리고 알테오젠. 자, 요 부분이 이제 가장 유력한 후보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과거의 사례를 조금 비교해 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시가총액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과거 6조 원 정도 되는 시가총액이 되게 되면 MSCI라고 해서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모건 스탠리라고 들어보셨나요? 국제적인 투자은행. 이쪽에서 보통 뭐 신용등급도 매기고 요런 이제 사전 이제 그 글로벌적으로 뭐 인도네시아, 뭐 대한민국, 그리고 뭐 베트남, 필리핀 이런 데 이제 지수에 편입시키는 거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만일에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싶다. 근데 대한민국 투자할 때 하나하나 종목들을 다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요. 지수로 묶어서 블럭으로 사버리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대량으로. 알테오젠, 뭐 기타 등등 한진칼 묶어서 자, 대한민국에 쏘는 자금이 뭐 1,000억이다라고 하면 분배해서 얘네들 쏴버려라 이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표현을 좀 쉽게 해드리면 어떤 뭐 예를 이거예요. 자, 뭐 딸기. 저도 이제 와이프가 이제 시장을 보라고 할 때가 있는데 딸기, 바나나, 그다음 뭐 참외 이렇게 해요. 자, 요 부분을 가지고 자, 뭐 적당하게 사와라고 저한테 했어요. 그럼 제가 적당하게 사오는 게 어느 정도 기준일까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저도. 그럼 어떻게 하냐? 마트 가요. 똑같은 비중을 사오게 되면 욕 먹을 수 있는 확률이 클까요, 적을까요? 아주 적죠. 역시나 똑같은 거예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마켓 펀드 매니저들도 대한민국 증시를 살 때 편입이 돼 있는 종목들을 골고루 시가총액 비중대로만 사게 되면 문제성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거래량이 부족하다. 자, 쉽게 좀 표현을 해드리는데 어떤 거냐면 자, 참매가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어떤 뭐 가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원래는 작년 대비해서 어 뭐 1,000톤이 생산됐어요. 근데 올해는 50톤밖에 생산 안 했네요. 그러면 금액이 너무 올라가 있죠? 그죠? 근데 어떻게 사야 되겠어요? 요거는 가격이 비싼 만큼 좀 줄여야 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자, 그 뜻은 뭐냐면 거래량이 부족하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은 포함시키지 않아요. 두 번째, 이걸 우리가 유동성 비율이라고 해요. 물론 여기에는 재무적인 비율도 봐요. 현금성 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요거 본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갑작스럽게 몸집을 너무 부풀리게 되면 너무 살쪄서 얘는 다이어트 시켜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오는 조건이 생각하면 얘네들 입장에서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대한민국 시장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싫어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상기 요건들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어떠하나? 거래량 기준은 다 해당되고 있어요. 지금 알테오젠 시총이 대략적으로 한 10조 좀 안 되죠. 충분합니다. 그리고 현대일렉트로 이거 봅시다. 8조 정도 되죠.
근데 여기서 조금 얘가 문제성을 일으키는 건 하나예요. 현대중공업 지주에서 40% 쭉쭉쭉 오다 보면 대략적으로 몇 프로예요? 대략적으로. 네. 한 55% 정도네요. 그러면 유통주식수가 지금 요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면 거래량 지금 여기서 개인 투자자부터 시작해서 드러나지 않는 애들까지 다 합치게 되면 한 35%밖에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과거 에코프로 머티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 46%에 20.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유통주식수가 대략 17%,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를 탈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겼었죠. 이때 심사 일정, 리뷰 일정. 근데 이때 적극적으로 편입이 됐던 이유는 에코프로가 500원에서 100원으로 액면 분할을 취했기 때문에 야 그러면 얘네들은 뭐 시총에 대한 기준은 정확히 합리적으로 되지만 유동성 비율, 거래량이 부족해서 안 된다라고 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대주주 에코프로의 500원에서 100원으로 줄이는 과정은 분명 나중에 편입하더라도 어떠한 액션을 취해서라도 얘도 500원에서 100원으로 액면 분할할 거나 무상증자까지 할 수 있겠네. 이 뜻이에요. 그룹 사이에서 밀어주는 건 확실하네. 이 뜻으로 편입을 시켜준 거예요. 자, 그러면 알테오제는 어떠한가? 지금 이 부분만 따졌을 때 가격을요. 이번 달 기준으로 통상적인 관례상 18일, 19일을 이렇게 부여할 거예요. 4월 특정일이라고 했지만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라는 게 있죠. 그죠? 근데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은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이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뭐 아마 필드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면 모르겠지만 어, 이 지수를 환산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7이라는 숫자를 가장 좋아하죠. 그죠? 근데 월가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이 숫자를 좀 좋아해요. 왜 그런지 좀 궁금하시겠지만 요 18일, 19일을 가장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18일, 19일 이때까지에 대한 몸집을 봤을 땐 저는 월요일 날은 분명히 반등이 온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상승폭의 제한은 여기를 뚫어버릴 수 없어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뚫어버리게 되면 자, 한 요 정도를 잡는 게 마지노선일 거예요. 뚫어버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탈락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지. 예. 어떤 물량들을 동원할까요? 있는 없는 악재를 다 동원할까요? 만일에 뚫어보려고 하면 자 그러면 얘는 편입 후보군 중에서 1순위로 보면 된다. 그러면 주가의 하방보다는 이 부분의 단기 반등에 대한 무게 위아래 변동성을 키우면서 갔다가 내려왔다 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면서 충분히 왜 가격은 평균적인 수치를 따지거든요. 네. 이 부분부터 쭉 해서 평균적인 수치 그리고 현대일렉트로 얘는 사실 뭐 실적도 좋고 다 좋습니다. 유동 비율은 좋은데 거래량이라는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봅시다. 이게 7만 5천일 때와 현재에 대한 지금 주가 변동폭을 확대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아마 윗꼬리 아랫꼬리 윗꼬리 아랫꼬리 윗꼬리 아랫꼬리 이게 왜냐하면 엔캡이라는 종목도 보게 되면 위아래 변동성을 키우는 이유가 여기서부터잖아요. 요 부분에서 한번 맞아요. 이 경고 종목에 지정되고 33만 원과 36만 2천 원을 뚫지 않고 가연스러운 조정 다 도와드리긴 했죠. 제가 여기서도 분명히 적극 매수합시다. 근데 변동성을 확대할 때 사채 물량들을 동원하면서라도 주가에 누르기가 들어갈 거다라고 했죠. 이 부분 가만히 보세요. 위아래 변동성 여기서 되지 않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쭉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막히죠. 현대일렉트로닉도 우상향 그림은 나오고 있지만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부터 쭉 보게 되면 위아래 변동성을 키울 거예요. 즉 오른 것 같지만 오른 것 같지 않는 그림을 계속 부여하죠. 이거 만일에 경고 종목에서 위험 종목까지 보내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분명히 주가를 눌러댈 거예요. 왜? 거래량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이 거래량이 모자라진 않지만 그렇다고 100% 예, 유동 비율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즉 거래량 기준으로 따졌을 때 지금 어떤 쭉 해서 거래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위아래 때려 맞으면서 거래량을 마지막에 이렇게 늘리고 있는 거죠. 여기는 부족한 상태에서 쭉 늘렸다는 거는 이 부분이 약간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MSCI 편입될 확률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한 40%밖에 되지 않는다. 알테오제는 80%. 엔캠은 자, 사채 물량들을 동원해서라도 분명히 주가에 위에서 때려 맞고 하면서라도 18일, 19일에 있을
심사 과정은 통과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인 리뷰 과정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결론은 뭐냐면 지금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바로 직전에 3월에 편입됐던 한진칼이라는 종목 있죠. 쭉 올랐다가 이렇게 빠지죠. 결국은 이게 좋은 거냐라고 하면 사전적으로 들어오는 게 많아요. 오히려 편입되고 나서는 주가 흐름이 안 좋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에코프로 머티도 역시나 편입되고 나서 이런 흐름이 나오죠. 근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아요. 왜?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오르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지금 정부채에 필요 없는 양극재에 대한 부분, 그죠? 그런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때문에 이렇게 좀 빠지는 거고 테슬라의 급락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차에 이제 악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에요. 한진칼도 역시나 똑같잖아요. 뭐 항공 우리가 리오프닝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중국인들 밀고 들어온다 이 부분이 한춤 주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주가 어, 기대감으로 자 편입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기 때문에 다시 원점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것이지 만일에 이게 풀린다고 하면 자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일렉트로닉이 지금 어떤 종목입니까? 변압기잖아요. 왜요? 자 제가 대한전선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지만 했던 말이 뭐죠? 변압기, 케이블, AI 센터, 막대한 전력 그러면 뭐죠? 맞아. 전력도 필요하지만 변압기 그리고 초고압 케이블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제가 탑으로 말씀드렸던 건 재룡전기였잖아요. 결국은 재룡전기하고 얘하고 비교하면 시총에 대한 부분을 비교하면 절대 안 되긴 하지만 같은 유사한 사례의 변압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역시나 AI 산업군을 만나서 이렇게 큰 거죠. 근데 너무 급작스럽게 오른 게 있죠. 평탄화하다가 빵. 근데 오히려 얘는 불발 조건이 조금 해당돼요. 너무 빨리 올랐다 이거지. 근데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빨리 올랐지만 주가의 조정폭을 동반하고 있죠. 이 기간이란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쭉 끌어올리면서 해버리게 되면 부담스러워한다니까요. 그래서 아마 18일, 19일은 현대일렉트로닉은 좀 불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알테오젠과 엔캠 얘는 봐요. 기간 조정을 주고 있죠. 여기까지 끌어올렸다가 2월부터 주가 조정 나왔다가 딱 이게 평탄화 하나, 둘, 셋, 넷 이걸 딱 4분의 1로 나눈다고요. 그럼 평균적인 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결국은 39만 4,500원을 뚫으려고 하면 다시 밀고 내려오고 사채 물량들을 동원해서 다시 밀고 내려오고 밀고 내려오고 밀고 내려오고 계속 이럴 거예요. 상방에 대한 부담감 절대 뚫지 못합니다. 절대라는 표현을 하는 게 제가 이 부분에서도 앱클론에 예,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전환 우선주, 상환 우선주 미리 규칙성을 반복했던 종목은 결국은 여기서는 받아내세요라고 했고 여기서도 받아내세요라고 했죠. 항상 중요한 건 산업군은 잠자는 사자도 일으킨다는 겁니다. 뭐 저는 좀 관심 갖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솔브레인 홀딩스. 이게 매출액은 둘이 비슷한데 전해액을 다루는 건데 물론 이제 뭐 북미를 공략했다는 게 다른 건데 얘도 지금 관심권에서 볼 수 있는 타이밍 구간대로 와 있다. 왜 이 말하지? MSCI 얘기하면서. 자, 결국은 뭐 팩트를 말씀드리면 알테오젠 이 부분은 거의 90%, 85%까지는 해당. 엔캠 얘는 90%까지 해당. 근데 몸집을 뚫어버린다. 말 40만 원 종가를 유지해버린다라고 하면 불발 나와요. 과거 에코프로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이 부분.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불발 사건 나와서 더 오르지 않았어요. 이거는 리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끌어올린 거지. 리튬 가격 빠지니까 이거 계속 빠진 거잖아요. 근데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게 리튬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하면서 4배, 5배 올라가지 못했으면 수산 리튬을 이제 정제 마진하는 얘네들 타격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업종이 받쳐줘서 그렇지 만일에 미중 무역 갈등의 일정 부분 해소 또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그러면 이제 중국 거 쓸 수 있으니까 1등 전액 기업은 중국이죠. 또는 뭐 이제 전액에 대한 법은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양극과 음극으로 오가는 소재는 뭐죠? 리튬. 그죠? 충전과 방전을 일으키죠. 중요한 겁니다. 전액은 이 리튬 이온을 잘 돌게 하는 거고 중국이 1등이다. 좋아요. 합리적인 근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4분기의 생산통이 0이라는 거예요. 보여줘야겠죠. 보여줘야겠죠. 근데 요 부분에 대한 실적에 대한 퀘스천이 작용할 수 있어요. 미래의 주가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4분기 생산톤이 0이라고 했던 게 호재성 이슈로 발생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게 1분기까지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주가의 조정에 훼손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은 반드시 우리도
알아야 되죠. 왜? 항상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을 때 절대 불가능해요. 어떻게 한 번에 오를 수 있어요라고 했지만 올라오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목표 주가 계산하시잖아요. 경각심을 알 때는 경각심을 알립니다. 저는 항상 요 부분에 대해서 이대주 논란이 있었을 때 피해가라. 그리고 한번 단발적인 이슈. 요 부분에 제가 업종을 HLB부터 시작해서 약간은 자, 요 정도면 괜찮을 거다라고 했는데 금리 부분이 사실 이 바이오 종목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금리의 타격이 가장 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너무 직격탄을 맞게 되다 보니까 제가 요 부분 좀 기다립시다 해서 요 단발적인 상승 그리고 이날도 예, 베팅합시다 했는데 실제로 진짜 진양군 회장 IR 활동 할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저는 금리를 봐요. 금리는 지금 인하하겠다 인상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뭐 여기한 NDF 환율부터 시작해서 고용 지표, 실업자 지표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반영하면서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제가 단발성으로도 도와드리고 있죠. 자, 결국은 조금 세긴 했습니다만 알테오젠 가능성 90%. 그럼 사전적으로 우리는 18일, 19일에 대한 부분을 여기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다. 그리고 뭐가 있지? 일렉. 얘는 이제 몸집을 너무 많이 부풀려서 불발될 가능성이 한 60% 된다. 그리고 어, 아까 하나 더 말씀드렸는데 엔캡. 제가 이제 올해 56인데요. 목소리는 젊다는 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체력이 좋지 않아요. 매일 세미나 준비하고 50조 넘는 연기금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이렇게 금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저는 금 보유를 50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늘려라라고 이렇게 이제 연기금 포트폴리오를 짰거든요. 근데 수익률이 엄청 좋았네요. 자, 결국은 포함이 된다. 다만 40만 원의 종가가 가게 되면 얘는 불발입니다. 100% 그럽니다. 그러지 그를 뚫지 못하겠지. 사채 물량들을 동원하면서라도 훼손시킬 거다인데 야, 진짜 실질적으로 사채 물량들을 동원시키잖아요. 진짜 어떠한 악의적인 기사를 내더라도 오전 강의는 분명히 얘를 MSCI에 편입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뭐 전환우선주, CB 이런 것들도 순조롭게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애들한테 받아내게끔 5월에 하려고 하지. 예? 꾹꾹 눌러내면서 때리면서 이렇게 하려고는 안 할 거라고요. 그들의 의도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되고요. 뭐 궁금증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리고 이벤트는 제가 탐방 분명 다녀온 다음에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식시장에 한 명이 나고자도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항상 모토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도 나름 헛말을 하지 않죠. 제가 말하는 건 항상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항상 말씀드리죠.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했으면서 제가 나이를 뒷구녕으로 먹지 않았어요. 나름 천억 운용하면서도 좀 자랑 좀 할게요. 15번의 스타 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는 절대 업종을 무시하지 않았다.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바라봐라. 산업을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찾아라. 그러면 실수를 0으로 줄일 수 있다.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하냐 인하에 따라서 주가는 휘청휘청. 고용 지표도 볼 수 있으면 이 사람이 말하기 전에 어떻게 될 건지 방향성을 맞출 수 있고 산업이라는 건 뭐예요? 바이오 산업, 반도체 산업, 2차인 산업, 엔터 산업 항상 오를 수 있는 금리 인하기. 반도체는 뭐예요? 미국 시장의 분위기도 봐야죠. 엔비디아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한미반도체의 주가, 힘의 리밸런싱 이런 부분도 참고하면서 업종 우리가 바이오 업종도 일반항암제,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이 암만 치료하느냐, 면역항암제는 면역을 위해서 다른 암도 치료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왜 이 말씀드릴까? 종목을 찾는 과정이 위에서 아래를 봐야지 아래를 보고 위를 보게 되면 특정적으로 실수가 나오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뭐 대표적으로 제가 경계심을 알렸던 에브리봇 거리 없이 쭉쭉쭉 올라가는데 여기 터진 다음에 거리 없이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한번 딱 때려 맞는 거. 왜? 로봇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데 혼자만 올라가는 게 어디 있냐. 실수가 나오는 건 여기서 나온다 이거죠. 있죠? 자, 여러분들 제가 경계된다라는 것들 뭐 웰바이오텍 거래 정지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던 거 3부터는 위험합니다. 근데 꼭 그래요.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이거 왜 대체할 수 있는 종목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많은 결국은 꼭 그래요. 이거 뭐 반등 줬잖아요. 반등 줬잖아요. 뭐가 줬어요?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또 뭐 우크라이나 재건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여기서부터 말씀드렸고 한 방의 승부를 마지막으로 낼 거면 교체하면서 이쪽으로 하세요라고 해서 감사보고로 날 도와드렸어요. 자,
뭐 여러분들 한 번 한번 잘 되길 희망하면서 영상을 찍는 거지 안 되라고 해서 영상을 찍겠습니까? 그리고 주위에 계신 분한테 채널 소개 많이 해주시고요. 주위에 뭐 아드님이나 따님 있으시면 경제적인 관념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채널에 대한 구독하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이런 경제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언제 한번 우리가 이제 연을 맺을 수 있는 오프라인 모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파이팅이라고 달아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